예,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한국 경찰의 역사 관련해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것이 결국은 이제 한국의 경찰학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이 한국 경찰의 역사부터 이제 배우면 참 좋은데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참 다른 나라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먼저 이제 전 시간과 전전 시간에서 이제 다른 나라의 경찰의 역사랄까 이제 그런 것들을 배우고 다른 나라의 경찰학을 갖다가 배우고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얘기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경찰이 어떤 역사를 거쳐가지고 현재 경찰 모습에 이르게 되는가를 갖다가 이제 얘기를 하게 되겠는데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결국은 역사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좀 약간 복잡하긴 합니다만은 이제 어떤 흐름이랄까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들 또 그리고 또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어쨌든 현재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 부분이 그렇게 여태까지는 크게 이제 좀 주목을 못 받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냥 보통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뭐 과거에는 뭐 본격적인 우리나라의 경찰 그런 기관이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사실은 이제 일제강점기 시대 때 경찰 제도가 본격적으로 들어왔는데 그때 이제 어쨌든 일본의 영향을 통해가지고 상당히 나쁜 짓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광복이 되고 난 이후에도 어쨌든 그런 일제 청산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좀 나쁜 그런 악습이 많이 남아 있었고 그 이후에 우리나라가 좀 정치적으로 불안정했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경찰이 그렇게 좋은 일을 갖다 하지는 않았다라는 것들이 이제 그게 가장 그 기본적인 정설이고요. 다만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경찰들이 이제 좀 많이 이제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좋아졌다 이 정도로 갖다가 대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꼭 그렇게 생각할 부분은 아니고 어떠한 역사에서도 어떠한 뭐 여러 가지 논의에서도 이제 어두운 면이 있으면 밝은 면이 당연히 있듯이 이제 과거의 경찰에서도 이제 물론 잘못한 경찰관 선배들도 물론 많았지만 훌륭한 역할을 했던 경찰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역사를 갖다가 다시 이제 뭐 정립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주로 특히 이제 작년에 이제 그런 논의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작년이 우리나라 이제 뭐 그 관련해 가지고 이제 국가적으로도 이제 역사를 갖다가 다시 찾자라는 어떤 그런 이제 움직임이 활성화됐기 때문에 경찰도 거기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이제 과거에 우리 훌륭한 이제 경찰 선배들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발굴돼 가지고 알려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도 같이 해서 이제 좀 균형 잡게 이제 우리 역사를 갖다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갑자기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왜 그렇게 됐냐라고 한다면 이제 여러 가지 사회에 따른 그 사회의 어떤 움직임이랑도 관계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작년이 이제 우리 정부에서 이제 임시정부 이제 100주년이라고 이제 어떤 선포를 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특히 이제 임시정부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시정부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경찰 선배들 중에서도 이제 임시정부 당시에 거기서 어떤 경찰의 역할을 갖다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또 그런 분들이 이제 광복 이후에 다시 이제 우리나라 경찰에 들어오셔가지고 좋은 일들을 갖다 하셨던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보다 보니까 아 과거의 역사에 있어서도 이제 나쁜 점만 있었던 것은 아니구나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이 부각되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공부할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좀 균형 있게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시대라든가 특히 이제 지금 이제 군사정권 시대에는 경찰이 상당히 나쁜 일도 많이 했었고 이걸 갖다가 다시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은 반드시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두되 다만 이제 나쁜 것만 있었다는 것은 아니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 크게 우리가 이제 뭐 교과서 같은 걸 보면 이제 이렇게 아마 정리가 돼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경찰에는 시대적으로 크게 이렇게 구분이 가능하다라고 돼 있어서 네, 뭐 전 근대적 경찰이라고 해가지고 저 멀리 고조선부터 갑오경장 시대까지는 사실은 이제 뭐 특별히 경찰이 없었고 그냥 경찰은 모든 일반 그 행정에 다 포괄돼 가지고 이제 같이 돌아갔다라고 돼 있.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물론 이제 우리나라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다른 외국에서도 상당히 이제 근대화 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경찰이 사실은 모든 국가행정의 다 일원이었죠.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일반적으로 교과서를 보게 되면 이제 근대적 경찰이 언제냐라고 하면 이제 일본의 영향을 갖다가 받아가지고 또는 일제강점기 시대에
이제 경찰 기능이 비로소 이제 분화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이 시기에는 이제 그 경찰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이제 오히려 돼 있어가지고 이제 소극적 위험 방지까지 이제 포함하는 어떤 그런 경찰이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광복이 되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 미국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소극적 위험 방지도 빠지면서 이제 그냥 그야말로 이제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의 어떤 그런 가장 핵심적인 경찰 기능으로 집중이 됐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1991년도 이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때 이제 그 보면은 그 전까지는 이제 내무부라고 하는 정부 부서에 소속되어 있는 하나의 치안본부라고 해가지고 부서였는데, 이제 그 1991년도부터 경찰청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내무부로부터 좀 이제 독립한 하나의 청으로 어떤 그런 이제 섰기 때문에 좀 그때부터가 이제 보다 더 본격적으로 발전했다라고 이제 보통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만 여기에 추가를 한다고 그러면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경찰들이 이제 더 많은 발전을 이뤘다라는 것도 될 수 있고, 아마 이제 올해 이제 그 검찰개혁 관련해 가지고 뭐 수사권 독립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만약에 자치경찰이 본격적으로 실시가 된다면 이제 그 부분이 아마 이제 나중에 크게 아마 그 역사를 갖다 구분하는 한 분기점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은 크게 표로 하나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사실 내용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다양한 내용들이 있을 수가 있어 가지고요. 자, 이제 먼저 역사적으로 먼저 봤을 때, 네. 자, 고조선부터 해가지고 거의 뭐 몇천 년 동안을 갖다가 간단히 뭉뚱그려가지고, 네, 그냥 간단하게 그때까지는 특별하게 이제 모든 뭐 특별한 경찰 기관이 없었고, 그냥 행정 기능에서 같이 모든 걸 담당했던 거에 불과하다라고 평가를 갖다가 할 수도 있긴 한데, 다만 꼭 그렇게 간단하게 볼 건 안 게, 여러분들 혹시 이제 과거의 경찰하면 혹시 생각나는 사람이 혹시 없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다양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크게 보게 되면 적어도 뭐 조선시대에는 이제 아주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어떤 훌륭한 경찰 제도가 있었다고 보는 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갖다가 이제 포도대장, 포도청 갖다가 항상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먼저 그걸 갖다 간단히 살펴볼게요. 그래서 뭐 이하 뭐 더 자세한 내용을 갖다가 더 알고 싶다면, 네,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이런 책들을 갖다가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책들은 기본적으로 뭐 돼서 다양한 이제 뭐 조선의 포도대장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고, 여기에 보면 이제 훌륭한 되게 뛰어난 역할을 했던 분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제 읽어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멋진 경찰들이 조선시대에도 있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알 수 있을 것 같고, 뭐 대표적으로는 뭐 이제 뭐 이양생이라고 하는 분이 가장 유명하신 것 같은데, 뭐 이양생이라고 하는 분의 어떤 일화 같은 걸 보게 되면 뭐 얼굴만 보고도 뭐 도둑인지를 갖다 판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도둑을 판단하기 뭐 잡기 위해 가지고 이제 다양한 정보원을 갖다 했는데, 이런 것들은 뭐 지금 우리나라 지금 시대에서도 충분히 이제 어쨌든 뭐 존중받을 만한 훌륭한 능력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포도청을 보게 되면, 이 포도청은 조선시대의 어떤 경찰청이라고 이제 우리나라만의 스타일의 경찰청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시대의 이제 사법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의금부나 사원부나 한성부나 형조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예, 중앙에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에서는 사실상 이제 이런 행정 기능들이 이제 분리가 안 돼 있고, 그냥 그 관하라든가 가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냥 거기다 모든 행정 플러스 거기에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경찰 기능을 갖다가 같이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를 얘기해 두면, 대구에는 이제 경상 가명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분리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포도청이 이제 생긴 거고, 처음에는 이 포도청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어쨌든 전국 관할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수도 경찰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한성, 이제 우리대로 치면 서울인 한성 거기에만 이제 설치가 돼 있어서, 거기서 이제 주로 이제 도적을 갖다가 이제 잡거나 또는 그걸 갖다가 예방하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한자가 뭐냐면 그 도둑 도자에다가 잡을 포자니까, 예, 도둑을 갖다가 잡는 일이 어떻게든 중심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이제 포도청이라고 하는 이름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관련해가지고 결국은 잡은 다음에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뭐
오늘날에 이제 법원이라고 할 수 있는 형조에서 판결을 갖다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형을 집행하는, 그럼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는 보면 이제 현재 지금 시대의 경찰청하고 이제 교도소의 어떤 그런 기능을 갖다가 다 하고 있는 그런 기관이 아니었나라고 볼 수 있고, 또 그것도 나가서 이제 도성과 궁궐을 갖다 호위하고 이제 국왕의 능행을 갖다 수행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뭐라고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이제 대통령 경호실 어떤 그런 역할을 갖다가 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 해서 이제 좀 더 다양한 어떤 그런 경찰의 기능을 갖다가 할 수 했다고 이제 볼 수 있고요. 다만 뭐 꼭 이런 것들이 그 대통령 경호실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대통령 경호실이 사실은 이제 경찰로부터 이제 분리가 되어 있는데, 다른 나라를 보게 되면 이제 경찰에서 대통령 경호까지 하고 있는 그 나라가 꽤 많이 있고요. 우리나라도 대통령 경호를 제외한 나머지 어떤 그런 경호, 그리고 또 심지어 또 대통령 경호 관련해서도 이제 경호실이 담당하는 구역 외에는 실제로 경찰이 담당하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날 우리나라의 경찰과도 상당히 흡사한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됐냐, 그런 국제를 살펴보면, 크게 보면, 이제, 뭐, 중요한 어떤 흉악 범죄자를 갖다 잡는 것도 중요했지만, 아마 조선시대에 가장 중요했던 어떤 그런 범죄는 결국은 이제 도적들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도둑들을 갖다가 이제 때로 지어가지고 하는 이제 어떤 때도적이 가장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시대적 상황을 갖다 이해를 갖다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사람이 살면 어떤 범죄라는 것들은 항상 발생을 갖다 하게 되죠. 그리고 발생하게 되면 살인범이든 아니면 이제 도둑이든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시대적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그런 거에 따라 가지고 크게 중요하게 되는 범죄는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 보게 되면, 조선시대에는 그 당시 어떤 여러 가지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결국 먹고 살기 어려워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냥 때로 지어가지고 산에 들어가서 어쨌든 큰 무리를 형성해서 도둑을 갖다 저지르는 어떤 그런 큰 도적들, 예, 군도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많이 발생을 하게 됐고, 아마 정부로서도 이것들이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가장 큰 위험이라고 아마 판단을 갖다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잡힌 것들이 결국 포도청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이제 뭐 군도라고 하면 이제 이것들은 또 결국 이게 보면 때도적을 갖다 결국은 이제 한자로 해가지고 이제 무리를 지은 도적이다라고 해서 이제 군도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부르는 어떤 명칭이고요. 이제 군도라고 해가지고는 뭐 우리나라에서 영화 같은 것도 보게 되면 그런 뭐 영화도 나왔기 때문에 뭐 관심이 간다면 그럼 뭐 영화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좀 옛날 영화긴 하지만 잠깐 살펴보면요. 예, 뭐 그래서 네, 지금 뭐 2014년이니까 지금부터 꽤 오래됐습니다. 많은 이제 뭐 조선시대 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네, 어쨌든 그 뭐 나라의 착취가 그게 다르기 때문에 뭐 의적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먹고 살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 하기 위한 이제 군도가 있었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일반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의 어떤 그런 범죄라기보다는 결국은 이 사람들이 이제 뭐 정부 자체에 대해서도 큰 위협이 되는 어떤 그런 큰 중요한 어떤 위협이었다 정도로 해가지고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그렇게 범진을 잡는 것 뿐만이 아니고 이제 예방도 하면서 나아가 이제 뭐 이제 왕실을 갖다 경호했다 정도로 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생겼느냐라는 것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이런 것들이 그냥 갑자기 조선시대 때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거라보다는 사실 다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거의 그런 것들은 사실 고려시대까지 이제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에도 이제 사회가 더 분화되기는 했지만 이제 비슷한 역할을 갖다가 이제 하는 기능들은 다 있었어요. 그래서 크게 보면 고려시대에 처음에 초치하는 이제 산별초라고 하는 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게 만들어졌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별초가 이제 여러분들 역사에서 보게 되면 그 몽고가 왔을 때 어쨌든 산별초의 뭐 어떤 몽고 항쟁 뭐 이런 것들도 배우겠지만 사실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제 경찰로서의 어떤 그런 기능들을 갖다가 이제 많이 했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산별초가 좀 지나고 나서 그 대안으로 설치된 게 이제 순군 만호부라고 하는 어떤 그런 조직이 이제 고려에 설치가 됐는데 그 고려에 설치된 것들이 이제 다시 조선시대로 이제 넘어오게 되고
뭐 조선이 건국되었다고 하더라도 한꺼번에 이제 새로운 시스템을 갖다 쓰는 게 아니고 어쨌든 고려의 어떤 그런 정치 시스템을 갖다가 행정 시스템을 갖다가 이제 받아들여가지고 운영을 했을 테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와서 이제 순국만호부라고 하는 고려 시대부터 있었던 그런 기관이 결국은 이제 도적 체포를 갖다가 전담을 갖다가 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의금부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안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별도로 또 이제 어쨌든 왕 임금을 지키고 있는 어떤 그런 겸사복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제도가 또 별도로 또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쭉 이어오다가 이제 뭔가 포도청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새로운 기관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세워졌을 때 하나의 기관으로 어쨌든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포도청이 아니라 이제 포도대장이 우리나라에 먼저 들어왔다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 1471년도에 포도장을 신설했다고 보통 이제 역사적으로 보통 평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냥 어떤 기관이 아니라 어떤 뛰어난, 무술에 뛰어난, 결국 범인을 도둑을 잡아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을 잡아서 그 사람이 이제 특히 이제 어쨌든 떼도둑이 유행하는 어떤 그런 지역에 가가지고 너한테 정권을 줄 테니까 어떤 사람을 갖다 모아가지고 결국은 그 도적을 갖다가 이제 소탕해라. 이제 이런 식으로, 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갖다 하기 위해 가지고는, 네, 기존의 어떤 행정기관들도 다 이제 협조해라. 또는 이제 뭐 지휘를 받으라 하더라니까 결국은 협조하라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포도대장을 도와가지고 이제 어쨌든 공을 세운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는, 네, 기본적으로 어떤 국가에서 큰 혜택을 줘가지고 적극적으로 일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만약에 이제 섬으로 도망해서 들어갔다면 섬을 갖다가 그렇다 해서 그 도적을 하기 위한 다른 기관들도 이제 다 지휘를 받고 협조를 갖다가 하도록 하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어떤 그런 제도로 운영이 되어 오다가 조금 이제 시간이 흐르고 나서 비로소 얻었다. 하나의 본격적인 제도로서 하나의 기관으로서 설치가 됐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포도장이었다가 포도대장으로 갔다가 결국은 이제 포도청으로 됐다라고 이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그렇게 처음에는 이제 포도장으로 시작됐던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기관이 돼가지고 형식을 갖췄냐라고 하면 크게 보면 뭐 그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뭐 드라마나 이런 걸 보게 되면 결국은 이제 포도대장과 뭐 포졸이 제일 유명하죠. 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포도청을 갖다가 이제 지휘하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현장에서 일을 주로 많이 하는 포졸이 중요한데 그 외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서 포도대장 한 명이 있고, 네, 그 다음에 그 포도대장 밑에 종사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밑에 부장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지휘를 해가지고 이제 포도청을 갖다가 운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은 그 밑에 이제 뭐 군관, 군사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 이제 특히 이제 포졸들이 이런 사람 부장들의 지휘하에 이제 도둑을 갖다가 잡거나 그 다음에 이제 순찰을 갖다가 돌면서 이제 그 역할들을 수행했죠. 그렇게 하면서 특히 이제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이제 뭐 허리에다가 어쨌든 방망, 육모 방망이, 네, 우리 시대로 치면은 뭐 경찰 뭐 총기가 되겠죠. 이제 그런 것들과 그다음 붉은 오라, 예, 지금 현재로 지금 수갑 같은 게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걸 차고 이제 그렇게 역할들을 갖다가 했었다라고 이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뭐 특히 뭐 이제 그 전까지는 주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크게 유명을 했고, 지금은 이제 종사관도 좀 많이 알려져 가지고요. 좀 옛날 드라마긴 한데, 예, 다모라고 하는 어떤 그런 드라마가 꽤 좀 옛날에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픽션에 가까운 어떤 그런 건데요. 그래서 이제 뭐 조선시대의 어떤 여자 경찰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컨셉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만화를 원작으로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어떤 그런 드라마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드라마에서 이제 해가지고 이제 뭐 하지원이라고 하는 이제 배우가 이제 여자 경찰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을 갖다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를 갖다가 이제 지휘하는 그 종사관의 어떤 그런 역할로 이제 이서진이가 나오고, 이제 이 두 사람이 러브라인을 그리면서 이제 이게 상당히 많이 활성화가 됐는데, 어쨌든 이제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종사관이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이제 많이 유명하다. 이제 그 정도로 이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이제 이 사람들이 실제로 이제 무슨 일을 많이 했냐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범인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국왕을 갖다가 수호했는데, 주로 이제 때로는 이제 그 지방으로 가가지고 일을 했지만, 주로 이제 했던 것들은 원칙적으로, 수도니까 이제 서울과 서울 근처에 주로 치안을 갖다가 담당하고,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중대한 범죄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있을 경우에만 지방으로 나가서 이제 일을 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해가지고 이제 다른 나라의 경찰들을 갖다가 이제 배울 시간이 언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경찰들을 보게 되면 어느 나라든 보통 다 그렇습니다. 이제 경찰이라는 게 갑자기 한꺼번에 전국 단위로 설치되는 그런 것들은 보통 없고요. 가장 이제 치안의 수요가 많은 곳이 보통 일반적으로 수도이기 때문에 그 수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경찰이 갖다가 생기게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확산되긴 되는 형태로 어떤 띄게 되고 그럼 또 그리고 또 확산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지방하고 수도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나라의 경찰들을 살펴볼 때 특히 수도 경찰하고 지방 경찰하고는 상당히 이제 많은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좀 비교적 이제 뭐 대구하고 서울하고는 좀 몇 가지 이제 특징들이 많이 있긴 한데 이제 다른 나라를 갖다 보게 되면 더 큰 특징들이 많은 데도 많아가지고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의 포도청도 사실상 이렇게 수도 경찰로부터 시작을 했다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다만 이렇게 우리나라도 이제 훌륭한 이제 경찰 시스템을 갖다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다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이어지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가 그런 게 아니었으면 지금도 우리나라는 이제 포도청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경찰청의 그런 형태를 갖다가 가질 수도 있었는데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은 해당이 됩니다. 예, 다음으로는 이제 이런 포도청이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우리 현재로 이어지지 못했냐를 살펴보게 되면 결국은 이제 그 구한말 시절에 조선시대 말기에 결국은 이제 일본한테 우리나라가 이제 침략을 당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이어지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갖다가 이제 상당히 뭐 여러 가지 뭐 청일전쟁이라든가 러일전쟁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영향권을 강화하면서 우리나라에 이제 요구를 갖다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시스템이 이제 어떻든 이제 좀 약간 근대화 될 필요 있다라고 이제 명분을 하면서 이제 일본형 시스템을 갖다가 좀 받아들이는 게 좋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갖다가 이제 상당히 이제 요구를 갖다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걸 받아서 결국 뭐, 어떻게 됐냐면, 그냥 구체적으로는, 일본에서 이제, 조선의, 이제 한국이죠. 이제 경찰을 갖다가 만드는 게 좋겠다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보면, 이제 경성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서울이 됩니다. 서울 또는 중요도시, 서울과 중요도시에 이제 경찰을 갖다가 실시하는 것이 이제 조선이 발전하는 어떤 그런 방법으로 필요할 것 같다라고 그런 식으로 요구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어쨌든 그 정권을 갖다가 잡고 있던 김홍직 내각이 그렇다면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바꾸겠다라고 해서 이제 군국 기무처라고 이제 어떤 그런 것들을 갖다 기관을 갖다 설치하게 되고요. 그 전까지는 보통 보면 여러분들이 조선시대 때 배웠던 이제 뭐 6조라고 해가지고 뭐 병조, 이조, 뭐 형조 뭐 이런 식의 6조의 어떤 그런 그 시스템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팔아문이라고 어떤 그런 바꾸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바꾼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제 뭐 의정부라는 어떤 그런 걸 갖다가 설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국내부라고 하는 설치되고 그 다음에 의정부 밑에 이제 팔아문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제 그런 시스템이 이제 이게 그 우리 행정 조직 시스템을 갖다가 만든 거죠. 그렇게 돼 있고 그 중에서 처음에는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법무부에 해당되는 법무아문이 이제 사법행정경찰을 갖다가 이제 관할하도록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이제 경찰이라고 하는 명칭이 처음으로 들어갑니다. 다만 이제 그 이후에 바로 이제 경찰을 갖다가 법무부가 아니라 이제 우리 행정안전부에 해당되는 이제 내무아문으로 갖다가 이제 소속을 갖다가 이제 변경을 갖다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조직을 만든 다음에 이 조직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돼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두 가지 중요한 규정을 갖다가 만들게 됩니다. 그게 이제 경찰청 관제직장이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행정경찰장정이라는 것들을 만들게 되는데 이게 내용을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사실상 이제 일본의 영향을 갖다 그대로 받았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죠. 그래서 경무청 관제직장이라고 하면 뭐 간단히 뭐 끄는 게 얘기면은 이제 경무청이라는 걸 갖다가 이제 졌는데 거기에 이제 어쨌든
그 계급이라든가 아니면 조직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갖다가 이제 구성하면 좋겠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는 거고요. 뭐 일반적으로는 우리나라 최초의 경찰 조직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포도청이 있기 때문에 꼭 이렇게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뭐 근대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최초의 경찰이라는 명칭이 사용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최초의 경찰 조직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 때문에 결국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포도청이 좌우 두 개가 있었는데, 그 두 개의 포도청을 갖다가 다 통합해 가지고 결국은 이제 경무청을 갖다가 만들었고, 처음에는 그것이 이제 법무안문에 있다가 결국은 내무안문에 와서,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한성부, 결국은 이제 서울에 어쨌든 경찰의 모든 업무를 갖다가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업무는 상당히 광범위한 업무를 담당하게 돼 가지고, 그 전에 포도청이 주로 이제 주로 도둑 잡는 거 정도에 집중해 있다면, 이제 이거는 이제 일본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광범위한 어떤 그런 경찰 그 업무를 갖다 담당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제 크게 보게 되면, 공공의 안녕 질서라고 하는 그런 업무보다 더 넓게 이제 소극적인 위험 방지까지 해가지고 상당히 뭐 보건이라든가 위생이라든가 이런 광범위한 어떤 그런 경찰 업무를 갖다가 담당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뭐 경무청을 갖다 만들고 이제 그 최고 책임자를 갖다가 뭐 경무사로 했다든지,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제로 보게 되면 그 당시에는 이제 경찰 및 감옥 사무까지 했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범위가 더 넓었네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되고, 결국은 이제 이런 식으로 조직을 만들면서 이 법에 따라 가지고 결국은 안에 관서가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서라는 것들이 보면 크게 얘기하면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경찰청을 만든 다음에 이제 그 경찰서를 갖다가 이제 만들었다고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찰 경무관이라고 하는 계급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이제 경찰서장으로 이제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아이디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그 전에 만든 일본의 경시청 관제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법률이 있었는데, 그런 걸 갖다가 이제 그대로 모방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본은 경시청인데, 일본의 경시청은 뭐냐면, 일본도 이제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인데, 일본도 수도가 이제 그 동경에 있기 때문에 동경을 관할하는 이제 경시청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데를 만들고 이제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뭐냐면, 이렇게 경찰이라고 해가지고 경찰청을 만들고 그 다음에 경찰 관서를 갖다가 이제 수도 서울에 설치를 갖다 했는데, 그럼 거기에 있는 경찰관들이 어떻게 일을 하면, 어떤 일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것들을 갖다가 정한 법률이 지금 행정경찰장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그 경찰이 어떤 식으로 일을 하면 좋을지, 그 다음에 이거는 경찰을 갖다가 어떻게 설치할지, 어떤 형태로, 어떤 조직으로, 그런 것들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돼 있는데, 결국 이것도 보게 되면 다 일본의 행정경찰 규칙과 그 다음에 위경죄 직결례를 갖다가 이제 다 베껴서 다 들어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법률들이 뭐냐면, 크게 보게 되면, 일본에 있어서 경찰이 이제 뭐 행정경찰로서 이제 그 하는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를 갖다가 방법을 갖다 규정을 해 놓은 거고, 이제 이 위경죄 직결례라는 거는 뭐냐면, 위경죄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프랑스에서 들어온 개념인데, 범죄가 있는데 그 범죄 중에서도 이제 그 중한 범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한 범죄가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사소한 범죄들이 있는데, 그런 사소한 범죄들을 갖다가 이제 위경죄라고 해가지고 보통 했거든요. 위경죄는 뭐냐면, 이거는 경찰이 처리해도 그냥 판사가 처리하지 않았고 경찰이 처리해도 될 만한 범죄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규정을 갖다 한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직결례라고 하면은 그냥 경찰이 그냥 바로 즉시 결정해서 처리해버려라,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경찰한테 이제 상당히 다양한 규정, 그 권한을 갖다가 준 법률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중요한 게 이제 행정경찰 규칙인데, 이런 것들은 결국 이제 프랑스에서 왔다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는 역사가 프랑스가 일본으로 오고 일본이 다시 이제 우리나라에 왔고,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약간의 미묘한 차이들은 있을 수 있다 정도로 볼 수 있고, 이제 그런 얼마나 유사하냐라고 봤을 때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프랑스, 일본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줬는지를 갖다 보면, 법을 봤을 때 제1조를 갖다 봤을 때 1조 자체가 다 또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본의 이제 그 행정경찰 규칙 보게 되면 1조는
이제 행정경찰의 취지는 인민의 위해를 예방하고 안녕을 보존함에 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보면 행정경찰의 임무는 국민을 재해로부터 예방하고 평온함을 갖다가 이제 유지하는 데 있다라고 해가지고 뭐 약간 사용하는 용어들은 다르지만 기본적인 어떤 그런 큰 구조라든가 어쨌든 기본 취지는 다 똑같다라는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뭐 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받아들일 때는 뭐 물론 일본의 어떤 그런 독점적인 어떤 그런 것도 되어 있긴 하지만 당시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우리나라도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논의를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당시로 봤을 때는 이제 일본이 이제 서양의 문물을 갖다가 받아들여 가지고 상당히 발전을 갖다 하고 있는 와중이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적극적으로 좀 일본을 갖다가 배워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이제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서로 결합돼 가지고 보다 신속하게 이제 그런 경찰 제도가 이제 도입됐다라고 평가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작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마침내 이제 우리 전통적인 어떤 포도청에서 이제 시스템에서 결국은 이제 프랑스의 영향을 받은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어떤 경찰 시스템을 갖다가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도 자체적으로 갖추기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일제 강점기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크게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아마 그 일제 강점기가 없었다고 한다면 또 우리나라 어떤 스타일의 어떤 좋은 경찰 제도가 만들어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1910년도가 되면서 마침내 이제 우리나라가 일제한테 강점을 당하죠. 이제 독자적으로 이제 우리가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일제의 어떤 그런 강점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영향으로 이제 조선 총독부가 설치가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조선 왕조가 아니라 이제 조선 총독한테 결국은 입법권이 이제 부여가 되고 이제 총독이 이제 우리나라를 갖다가 이제 다스리게 되는 어떤 그런 이제 불행한 상황이 이제 발생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총독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경찰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를 갖다가 다스리기 위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갖다가 할 그런 기관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총독한테는 상당한 그 입법권 자체가 이제 그때 부여가 되기 때문에 그 입법권을 갖다 결합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고 거기서 다양한 나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을 갖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나눠서 봐야 되겠는데요. 처음에 이제 한일 합병부터 해가지고 1919년까지 봤을 때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어쨌든 그 점령의 어쨌든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예, 그런 시스템을 갖다가 이제 만드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뭐 간단하게 보게 되면 뭐 그 다음에 이제 조선 총독부 거기에다가 뭐 경무총관부라든가 뭐 그런 게 돼 있고 거기에다가 또 각 도에는 뭐 경무부를 둔다든가 뭐 그 다음에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그런 기관이라든가 뭐 부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 뭐 그 정도로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는 이제 보통 이걸 갖다가 나눴다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헌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경찰관을 갖다가 이제 나눠가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헌병은 주로 이제 그 의병들, 이제 일제강점 시에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나라를 되찾기 위해 가지고 이제 의병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의병들을 갖다가 이제 대응하는 어떤 그런 이제 헌병 역할을 갖다가 수행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거 말고 이제 다른 하는 일반 경찰관들도 있었고요.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서 특히 이제 헌병들이 어떤 그런 역할들이 중요했는데 그만큼 이제 의병 활동들이 강했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이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어쨌든 경찰 본연의 업무라기보다는 이제 뭔가 의병을 갖다가 진압하는 어떤 군사경찰적인 어떤 그런 성격을 갖다가 많이 띠게 됐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어쨌든 조선 총독부의 수족으로서 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손발이 돼가지고 이제 좀 지배를 갖다가 원활하게 하기 위한 어떤 일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나쁜 짓을 갖다가 하게 됐다라는 것들을 갖다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크게 보게 되면 이제 그 헌병 경찰이 어쨌든 첩보를 수집한다든가 의병 토벌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 일본어를 보급한다든가 그런 일을 갖다 했었고, 그 다음에 아직 사회적으로 이제 활성화가 됐기 때문에 심지어는 어쨌든 민사 소송을 갖다가 이제 담당하는 그런 업무를 갖다가 한다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아주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시대는 오히려 이제 훨씬 더 이제 그 식민지 지배를 위한 어떤 그런 도구로 활용이 되면서 아주 광범위하게 많은 권한을 갖다가 이제 남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도 이런 상황이 쭉 이어지다가 특히 이제 보게 되면
이제 1919년에 그 보게 되면 뭐 3.1의 독립운동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조금 더 이제 뭐 좀 약간 친화적으로 어떤 그런 경찰을 갖다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헌병이 아니라 그냥 보통 경찰로 바뀌기는 했는데, 이 이후에 이제 일본이 이제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갖다 하게 되면서 이제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바뀌게 되냐면, 이제 그 전까지는 이제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어떻게 지배할 것인가 이런 것만 하다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만주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뭔가 더 확대를 하게 되면서 그런 다양한 전쟁을 수행하게 되면서 그 전쟁을 위한 어떤 기지로서 이제 우리나라를 갖다가 이제 악용하게 되죠. 이제 만주로 가기 위한 어떤 전 단계로. 또, 그 다음에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일본이 상당히 이제 전쟁에서 많이 위험하게 되고 위태롭게 되니까 결국은 그 전쟁에 이기기 위한 여러 가지 물자들이 필요하게 되고, 그 물자들을 갖다가 일본 내부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다 동원하게 되겠지만, 그 말고도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것들을 갖다가 물자를 동원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경찰이 거기에서 그 과정에서 더 어떤 안 좋은 역할들을 갖다가 이제 많이 수행을 갖다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요약을 하게 되자면, 네, 이제 특히 이제 그 포도청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 근대화 과정에서 일본의 영향으로 들어오게 된 우리나라 그 경찰이 이제 일제의 강점기 시대를 맞아가지고 많이 왜곡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오히려 이제 그 국가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고 이런 일을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그 외부 정권의 수단으로서 이제 우리나라 민족을 갖다가 탄압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갖다가 수행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가지고 조선 총독의 어떤 그 재령권을 통해 가지고 막강한 권한을 갖다가 행사했기 때문에, 예, 네, 안 좋은 사례가 많이 발생했었고, 그런 것들이 특히 이제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이제 일본이 많은 위기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그런 것들에 있어가지고 어떤 수탈의 어떤 그런 역할까지 담당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국민들한테는 이제 이 당시에 경찰에 대한 아주 안 좋은 이미지가 형성되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아직까지도 있는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불신의 어떤 그런 이미지들이 이제 아마 이 시기에 주로 형성이 됐다라고 이제 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 대한 어떤 그런 청산들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새롭게 경찰이 출발했어야 되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과제였는데, 예, 이것들이 그대로 이제 형성되지 못하고 그대로 이어져 온 부분이 많이 큽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게 크게 됐냐면, 1945년도에 이제 광복이 이제 되고 나서 이제 그 우리나라 자체로 해가지고 이제 이런 걸 갖다가 다 극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려고 하는 시도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도가 이제 여러 가지 사유로 이제 좌절되는 어떤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이제 많이 발생하게 되죠. 이제 그 이유는 이제 두 가지를 갖다가 살펴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그 우리나라가 자주적으로 독립을 못한 부분이 있고, 우리나라가 자주적으로 독립을 하기 전에 이제 미군이 들어와가지고 미 군정이 이제 어떤 그런 시기가 이제 오면서 그 상황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독립을 갖다 하게 됐다는 어떤 그런 과정이 사실은 상당히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미군 군정기에 이제 경찰이 이제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일제 강점기에서 이제 미 군정기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여기는 참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어떤 그런 역사적인 사실도 있는데, 사실 이제 그 우리 상해에 있던 임시정부는 이제 독자적으로 이제 정부를 갖다가 이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광복군을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이제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함으로써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독립적인 국가로서 이제 지위를 인정받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설계를 갖다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다른 나라로부터 그런 걸 인정받기 전에 이제 일본이 항복을 하는 바람에 이제 우리나라는 그냥 식민지 상태에서 이제 미군의 어떤 그런 이제 군정을 갖다가 이제 받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1945년 이제 일본이 8월 15일 날 일본이 항복을 하고 나서, 그 다음 불과 이제 며칠이 지나고 나서 이제 미군이 들어와서, 미군이 이제 물론 일본도 네, 개혁을 시작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점령을 갖다가 하게 되면서 이제 남한은 주로 이제 미군이,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위에는 어떤 이제 소련이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이제 우리나라 갖다가 이제 정상적인 이제 국가로 이제 발전을 갖다가 시키게 되는 어떤 그런 단계를 갖다가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들어왔을 때 이제 미군의 입장에서는 이제 뭐가 제일 중요했냐면,
이제 일본이란 나라는 기본적으로 이제 일본이란 나라가 이제 이렇게 전쟁을 저지를 정도로 이제 나쁘게 왜 이렇게 전쟁을 갖다 저지르고 식민지를 만들고 나쁜 일을 많이 됐을까 그러다 이제 철저한 어떤 그런 개혁 위주로 이제 그 갖다 사회 시스템을 갖다가 이제 바꾸는 어떤 그런 단계를 갖다 거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잘못한 사람을 갖다가 철저히 처벌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일을 갖다가 못하도록 방지하는 이제 그런 점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사회를 갖다가 바꾸게 됩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우리나라는 뭐냐면 미군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은 그랬어요. 아, 이게 기본적으로 일본 사람들이 주로 나쁜 짓을 저질렀고 그 다음에 이제 경찰도 그 일본 사람들이 시키니까 이제 그렇게 본의 아니게 그렇게 이제 나쁜 짓을 갖다가 저질렀겠다라는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래도 이제 그 상황에서 나쁜 짓을 저질러서 사람들 갖다가 제대로 갖다가 이제 처벌을 하는 게 사실은 당연한 건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뭐 미국과 함께 이제 소련의 힘이 강해지면서 이제 지금의 러시아죠. 이제 그런 것들이 뭔가 이제 냉전 체제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보게 되니까 미국은 상당히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경계를 갖다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이제 독일 뭐 일본 이런 나라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는 이제 소련이 뭔가 이제 공산주의를 갖다가 이제 배경으로 해가지고 영향력을 갖다가 이제 많이 키우겠구나. 그럼 이제 먼저 소련을 갖다가 이제 경계를 갖다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상황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이제 일본의 영향을 갖다 끊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본의 영향을 끊어내면서 아, 소련이 여기서 영향을 갖다가 이제 주지 않는 것도 중요하겠다라고 해서 이 두 가지 어떤 목표에 따라 가지고 우리나라 어떤 시스템을 갖다가 바꾸는 게 중요한 게 된 거고 그 경찰도 그러한 그러한 목표에 맞춰 가지고 이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했을 때는 먼저 이제 기본적으로는 미국이 미국식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일본 경찰보다는 이제 미국 스타일의 어떤 그런 경찰 시스템으로 가자라고 해서 일단 미국의 어떤 그런 영향을 갖다가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경찰 관련돼 가지고 어떻든 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정비를 갖다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찰의 업무도 이제 영미법계에서는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그렇게 크게 많은 업무를 갖다 하지 않기 때문에 야, 그런 업무들은 경찰이 할 업무가 아닐 것 같아요 라고 해가지고 뭐 위생, 소방, 뭐 출판물, 뭐 검열 뭐 이런 것들의 업무들이 다 이제 기본적으로 가게 되면 경찰한테부터 다른 기관으로 다 이제 이관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이 기관은 이제 영미법계에서는 기본적으로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독자적으로 이제 수사를 갖다가 하는 게 맞겠다라고 해가지고 독자적 수사권을 갖다가 준 시기가 한때는 있었죠.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한국 경찰이 독자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제 교육기관 같은 것도 이제 제대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교육기관도 다시 이제 만들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업무도 이제 발전을 시켜야되기 때문에 이제 뭐 과학수사를 갖다가 도입한다든가 또는 이제 여자 경찰을 갖다가 도입해가지고 이제 여자도 경찰이 돼야 되겠다라고 해서 여자 경찰을 갖다가 도입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발전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발전하는 반면에 이제 일제의 어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뿌리치지를 못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광복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갑자기 사회가 너무 혼란해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소련의 어떤 그런 영향력이 이제 강화된 상황에서 이제 미국은 이제 기본적으로 해가지고 미국만의 힘으로 미군만의 힘으로 이제 우리나라를 갖다가 안정화시키면서 발전시키는 게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그 일제시대 당시에 거기에 이제 일제 그 국가일을 갖다 했던 사람들이 비록 나쁜 일을 한 거는 맞지만 그 나쁜 일을 갖다가 본인 스스로 한 것이 아니고 시켜서 한 거기 때문에 그럼 이제 미국이 그 사람들을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들의 미군의 어떤 지시를 받아가지고 훌륭하게 일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당시에 일제시대 경찰을 갖다가 상당수 아니 거의 다수를 갖다가 이제 대거 채용하는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그와 동시에 이제 경찰을 갖다가 이제 민주화 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경찰에 관련해 가지고 그 전까지 있었던 나쁜 경찰이 이제 악용을 했던 나쁜 법들을 갖다가 다 철폐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찰 관련해서도 이제 그 전까지 이제 나쁜 문제로 지적됐던 그런 관행이라든가 어떤 그런 업무를 갖다가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든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경찰을 갖다가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다 도입했기 때문에 이제
그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 발전을 갖다 이룬 건 맞는데, 다만 결과적으로 평가를 하자면 이제 일제시대 당시 어떤 그런 악영향을 갖다가 완전히 극복하면서 새롭게 출발하지는 못했고, 더군다나 이제 사람 관련해 가지고는 특히 이제 일제에서 경찰을 갖다 했던 그런 나쁜 사람들이 이제 대거 이제 경찰로 들어왔고, 그 사람들 중에서도 물론 이제 반성하고 좋은 경찰이 된 사람도 있었겠지만, 이제 그 경찰의 그 권한을 갖다가 계속 악용해가지고 나쁜 일을 갖다 했던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 과거의 경찰의 이미지가 이제 극복을 하지 못하고 계속 지금까지도 남아 있었던 큰 원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 정도로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